자, 드디어 비트코인이 기다리고 기다렸었던 반등을 조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아슬아슬해 보였었는데 어느샌가 8,900달러대까지 올라갔죠. 비트코인은 이런 매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쥐도 새도 모르게 올라가요. 자, 아무튼 비트코인들의 뒤를 따라서 알트코인들 역시 반등을 해주고 있는데요. 과연 이 상승세가 어디까지 가게 될지 저희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아직까지 안심하기는 이르지 않나 싶습니다. 자, 첫 번째는 국내 소식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엄연히 따지자면 국내 소식은 아닙니다. 국내 기업 소식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이버의 자회사 라인이 카카오톡 클레이에 이어서 업데이트를 알려주게 되었는데요. 다가오는 4월 그들의 토큰인 링크의 생태계가 시작될 것이다 라고 알려주게 되는 것입니다. 지갑 및 개발 플랫폼을 출시하겠다라고 밝힌 것인데요. 더 나아가서는 지금 현재 일본에서 활발하게 사용 중인 라인페이와 링크가 연동될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일본 같은 경우는 라인 메신저 앱에서 같은 회사 계열의 거래소죠. 비트맥스로 바로 접속을 해가지고 거래를 위한 입금과 출금이 가능한 그런 상황인데요. 이런 부분을 봤을 때 링크를 통해 가지고 실물 경제에서 금융 서비스로서 사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것이죠. 라인 같은 경우는 그전에는 이 링크를 포인트 형태로서 지급을 하게 되었었는데요. 앞으로 이제 링크가 상장되게 되면은 포인트제는 없어지고 이 암호화폐로 지급되게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이 네이버의 자회사 라인인데요. 대한민국이 아니라 일본에서 이렇게 커나가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이 묘한 감정이 들죠. 한국이 사업하기 좋은 환경이었었다면 아마 한국에서 이런 프로젝트를 진행하지 않았을 거라는 아쉬움이 들게 됩니다. 자, 그리고 혹시 모르셨을 분들을 위해서 알려드리자면은 여기서 말하고 있는 링크는 체인링크랑 다른 링크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언급된 비트맥스 거래소 역시 마진 거래하는 비트맥스랑은 또 다른 비트맥스예요. 얘네들이 이상하게 이름을 헷갈리게 비슷한 걸로 지어놔가지고 혹시나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는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글로벌 암호화폐 거래소들 평가를 했는데 거기에서 이제 좋은 성적을 나타냈다고 하네요. 이 조사 같은 경우는 블록체인 투명성 연구소가 발표를 하게 된 것이고요. 전세계 암호화폐 거래소 거래량 순위에서 업비트가 2위, 빗썸이 9위, 코인원은 10위에 등재를 하게 되었고, 코인 개코가 분석했었던 암호화폐 거래소 거래량 순위에서는 업비트가 4위, 빗썸이 5위를 기록했습니다. 암호화폐 거래소 신뢰도 평가에서는 빗썸이 세계 3위를 차지했다라고 하는데요. 그렇다고 합니다. 제가 여기서 안 좋은 말을 해봤자 누워서 침 뱉기밖에 되지 않겠지만은 일단 한국 내에서는 그다지 평가가 좋지 않은 업비트 빗썸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미국 재무부의 해외 자산 관리국에서 북한 해커와 관련된 20개의 비트코인 주소를 특별 관리 리스트에 추가했습니다. 자, 북한 해커 집단 같은 경우는 매년 많은 돈을 털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돈 이제 벌어다가 미사일 만들어가지고 쏴서 날리고 있죠. 아주 그냥 돼지 같은 놈들이에요. 마치 산에서 내려와가지고 농작물 갈취해가는 멧돼지 같은 녀석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독일 금융감독청 바핀 같은 경우는 디지털 자산을 금융상품으로 분류하는 지침을 이번에 발표했다고 합니다. 유럽 같은 경우는 이 암호화폐를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앞서 나가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독일 같은 경우는 이미 암호화폐 수탁 업체들로부터 이 라이센스 신청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곧 있으면 은행에서도 이런 식으로 암호화폐에 관련된 서비스를 지급하게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계속해서 전세계 중앙은행들에서 이 CBDC 국가 발행 디지털 화폐를 테스트하고 있다는 소식이 속속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연구를 지속을 했다라면 올해는 테스트를 하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바하마 4대 섬 중에 아바코 이번에 CBDC 시범 운영을 실시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CBDC 운영에 대해서 국제결제은행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당연히 현재 결제 시스템보다 편리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은 마찬가지로 당연하게 CBDC를 사용할 가능성이 낮다라고 진단을 내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구글과 유튜브 계속해서 이 암호화폐에 관련된 압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유튜브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암호화폐 유튜버들의 영상을 삭제하고 경고를 날리는가 한편 이 구글 같은 경우는 플레이스토어에서 암호화폐 뉴스 앱을 삭제를 시켜버렸다라고 하네요. 그뿐만 아니라 암호화폐 관련된 컨텐츠나 앱 등을 계속해서 삭제를 해 나가고 있는 구글과 유튜브인데요. 니네 좀 적당히 좀 해라. 이 갑질이 좀 심하죠. 이게 다 경쟁 상대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유, 이 치사한 놈들. 자, 그 다음에 이어서 넷플릭스 쇼 중에 얼터드 카본이라는 쇼가 있는데요. 그 시즌2에서 암호화폐가 대거 출연했다라고 합니다. 이 드라마의 배경은 미래 가상세계인데요. 여기서 비트코인, 라이트코인, 이더리움, 모네로, 지캐시 등으로 상품 가격이 표시된 매장 내부 장면이 나왔다고 해가지고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당연히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실까봐 그 장면 찾아왔습니다. 자, 이런 모습을 하고 있는데요. 좀 더 확대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자, 이거 미래 세계라기보다는 동네 슈퍼마켓에 들어온 것 같은데요. 극중의 암시장 이런 배경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무튼 여기 보시면은 비트코인, 라이트코인, 비트코인, 라이트코인, 이거는 뭔지 모르겠고요. 비트코인, 이더리움, 비트코인, 모네로가 이렇게 보여지고 있죠. 아, 지캐시 여기 있네요. 그리고 자, 아무튼 이런 식으로 암호화폐가 다시 한번 대중 매체에 등장하게 된 거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이것을 만들어낸 사람, 이 비트코인에 대한 지식이 좀 부족한 것 같죠. 이거 하나에 비트코인 2개래요. 되도 않는 소리를 하고 있어. 우리 동네 고물상 가면 500원이면 사겠구만. 자, 아무튼 이어서 저스틴 선이 이번에 BTFS, 비토렌트 파일 시스템 메인넷 5가지 주요 기능을 소개했는데요. 첫 번째 기능은 저장 공간 제공, 두 번째는 저장 공간 구매, 세 번째는 안전한 저장 환경, 네 번째 트론 지갑 통합, 다섯 번째는 오프라인 서명이라고 합니다. 이 트론 기반의 탈중앙화 파일 스토리지 시스템, 이 저장 시스템인데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여기에 이제 여러분들의 소중한 정보들을 올리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비트코인의 열렬한 지지자인 안소니 폼플리아노, 최근에는 이더리움에 관련돼서 그다지 좋지 않은 의견을 제시했는데요. 이더리움은 돈이다 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는 잘못된 것이다. 이더리움은 법정 화폐와 다를 것이 없다 라고 하면서 이제 이더리움을 비난까지는 아니고 약간 저평가하는 듯한 칼럼을 냈습니다. 자, 아무래도 이더리움 발행량이 무제한인 것을 두고 이런 식으로 발언을 하는 게 아닌가 싶네요. 자, 그 다음에 로저버가 또 굉장히 재미있는 주장을 합니다. 최근에 비트코인 캐시 고래 중에 한 명이 이 3천만 달러어치 해킹 피해를 입게 되는데 이것이 오히려 긍정적이다. 왜냐? 이 고래가 이 비트코인이 아니라 비트코인 캐시를 들고 있었으며 이 해커들이 비트코인 캐시를 훔치려고 표적형 공격까지 감행했다라는 거. 이 비트코인이 얼마나 값진 것이기에 이런 식으로 해킹까지 했겠느냐라고 하면서 오히려 비트코인 캐시에 대해서 가치를 높게 평가할 수 있는 긍정적 시그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다른 코인들도 잘들 털어가던데, 자, 아무튼 로저버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 다음에 크립토맘, 암호화폐에 대해서 언제나 옹호 발언을 했었던 SEC의 헤스터 피어스 임기 만료가 3개월밖에 남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아쉽죠? 이 헤스터 피어스가 떠나고 나면은 암호화폐 편들어줄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암호화폐 아버지라 불렸었던 지안카를로 비트코인을 자식처럼 여기는 척 하다가 뒤통수를 세게 후려쳐버렸고요. 이 크립토맘 같은 경우는 좋은 제안이나 발언 등은 많이 하셨었는데 실질적으로 바뀐 것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비트코인과 암호화폐 편을 들어줬었는데 이제 3개월 후면은 SEC를 떠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아쉽죠? 이분이 떠나가시는 파티를 하는 셈 치고 비트코인이 그냥 반감기 때 가격이 한 6만 불까지 올라가면 얼마나 좋을까? 헛소리 그만하고 다음 소식 보도록 하겠는데요. 한편 이 CFTC 같은 경우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업계 인물들을 초청해가지고 그 의견을 듣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합니다. 이 자리에 초청된 회사로는 JPM, 메이커다워, 팍소스 등이 CFTC 기술자문위원회에 스테이블코인의 다양한 측면에 대해서 알려줄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고 합니다. 이런 점은 굉장히 좀 본받아야 되지 않나 싶어요. 그냥 지들끼리 둘러 앉아가지고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업계 사람들을 직접 불러가지고 의견을 듣고 공부를 하는 것, 한국도 이런 식으로 좀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한번 기대를 해보고요. 다음은 비트코인 관련된 소식들을 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명한 비트코인 초기 투자자 중에 트레이스 메이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자신의 팟캐스트도 하나 운영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최근에 비트코인 가격이 반감기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상승하게 될 것이다 라는 전망을 남겼습니다. 그의 의견에 따르면 말이죠. 최근 비트코인의 약세는 이전 반감기와 동일한 패턴을 나타내고 있다. 이 해당 패턴에 따르면 비트코인 가격은 반감기 이후에 크게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네요. 과연 그렇게 될 수 있을지 이제 몇 달 안 남았습니다. 3달도 채 남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곧 있으면 그 결과를 알 수가 있게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구라 형님 계시죠? 노보그라치가 비트코인이 안전자산으로서는 아직까지 자리를 잡지 못했다는 식으로 발언을 해가지고 이제 사람들에게 또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자, 저번 주 같은 경우 미국 주식이 이제 형편없이 떨어졌죠. 그런 상황에 대해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된 것인데요. 지난주와 같이 상황이 매우 좋지 않을 때 이 투자자들은 최대한 빠르게 레버리지를 무너뜨린다. 그들은 다른 투자에서의 손실을 메꾸기 위해서
여기서는 이익을 예약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손실을 메꾸기 위해서 들고 있던 다른 자산들을 팔아치운다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최근에 있었던 이 귀금속, 금과 은 가격 하락 역시 이것 때문에 떨어지게 된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기도 하는데요. 노보그라츠의 말에 따르면은 비트코인 역시 이런 식으로 팔아가지고 손실을 메꾸는 데 사용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저희가 항상 노보그라츠 놀리기는 하는데 사실 이제 위치는 굉장히 높은 사람이죠. 골드만삭스 임원 출신이니까요. 자, 아무튼 이렇게 비트코인이 안전자산의 위치를 상실하고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모건 크릭의 공동 창업자는 올해가 바로 비트코인 매수 적기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일단 이 발언을 한 사람은 공동 창업자 중에 한 명, 제이슨 윌리엄스입니다. 그는 향후 200일 내에 그리고 반감기까지는 69일인데 비트코인을 한 개만 구입을 해도 전세계 99.8% 인구보다 부유해질 수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 양반아, 비트코인 한 개에 1000만 원이 넘어. 돈이 많은 사람들에게는 별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이 많은 사람은 이 한 개를 온전하게 소유하기가 힘들죠. 그리고 비트코인 투자가 안전하다라고 말을 절대로 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정도의 여윳돈이 있다라면 집어넣어 볼 수도 있겠지만은 무리하게 투자하는 것은 절대로 저는 추천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자, 한편 AMB 크립토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CME 미결제 약정 규모가 감소하는 것으로 봐가지고 기관 투자자들이 현 상황을 그렇게 낙관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 그리고 LMAX 익스체인지의 외환 전략가면서도 이제 비트코인에 대해서 의견을 내놨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은 향후 수주 혹은 수개월 내에 6,000달러 선까지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 비트코인은 6,000달러대의 강한 지지선을 형성하고 있으며 해당 지지를 받기 전까지는 비트코인의 하락세가 지속될 수 있다. 아저씨, 왜 남의 동네 와가지고 비트코인 6,000불까지 떨어진다 그래? 아저씨 동네로 가가지고 하던 일 하세요. 달러 치기를 하든 위안 치기를 하든 그거 왜 남의 비트코인한테 뭐라 그래? 웃기는 양반이야 그냥. 자, 지금 당장은 비트코인이 약간 반등해주고 있는데 최근에 엄청난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 해시율이 사상 최고치를 다시 한번 뚫었다라고 합니다. 자, 이것을 채굴업자들이 어떻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는가? 바로 5월에 반감기가 예정되어 있죠. 이 이후에 수익성을 기대를 하면서 투자를 계속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 대부분의 채굴자들은 중국에 밀집이 되어 있습니다. 중국에서 이제 공장이 다시 한번 가동이 열심히 되고 있는 것 같죠. 이 채굴업자들이 비트코인을 팔지 않고 이제 해슈를 높이면서 꾹 들고 있으면 계속해서 가격 상승을 한번 기대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 다음에 코인데스크에서 이렇게 분석을 내놨었는데요. 이 비트코인 종가가 8,756불을 넘게 되면은 지금 넘었는데 아직까지는 9,500달러를 시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과연 9,500달러까지 상승하게 될 수 있을지 저희가 한번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거기에 이제 강한 저항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당연하겠지만은 아직까지도 추가적으로 하락할 수 있는 여지는 남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분석가들의 분석들을 한번 공유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약간은 희비가 엇갈릴 수 있는 그런 분석들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8,600달러까지 조정 오게 된 비트코인, 이 전문가가 이야기하기를 곧 10만 달러가 되게 될 것이다. 자, 이 바닥에 전문가가 있을 수 있겠느냐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은 최소한 최근 조정이었던 8,500달러 조정을 맞춘 유명 암호화폐 분석가 데이비드 웨이브는 최근에 트위터를 통해서 비트코인의 강세를 예견하며 지금 현재는 비트코인이 이륙전에 난기류를 맞이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을 전했습니다. 비트코인이 1년 만에 800달러에서 2만 달러로 반등하기 몇 달 전이었었던 2016년 후반을 연상케 한다라는 말을 남겼는데요. 지금 이 사람이랑 의견이 똑같죠. 제가 앞에 봤었던. 자, 과연 반감기에 대한 역사는 반복될 수 있을 것인가? 데이비드 웨이브의 이 트윗 같은 경우는 10만 달러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은데요. 아무래도 전에 한 이야기를 여기서 인용을 한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 데이비드 웨이브가 보고 있는 차트는 이런 모습인데요. 그리고 여기도 있고 한 장이 더 있습니다. 자, 여기서 또 다른 분석가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이 조만간에 하락을 거친 후에 크게 상승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반등이 약간 오고 있긴 한데 이 반등이 끝난 후에 더 크게 하락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는 것이죠. 이 트레이드 XO라는 사람도 조만간에 비트코인이 반등을 마친 후에 떨어지게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해주고 있는데요.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이 와이코프 패턴을 굉장히 좋아하는 듯 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락 후에 큰 상승을 엿보고 있었고요. 그 다음 분석가도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 같은 경우는 저는 이 사람을 잘 모르는데
여러 유명한 암호화폐 분석가들이 좋아요를 눌렀길래 한번 가지고 와본 차트인데요. 비트코인이 반등을 여기까지 해주고 가격적으로 보면은 이제 9,100불 근처인데요. 여기까지 해준 후에 여기까지 떨어질 것이다. 바로 8,200불대. 사람들이 종종 이런 말을 하죠. 분석가들이 예측하는 거 반대로만 하면 돈 번다. 지금 현재 대부분의 분석가들은 지금 현재 오고 있는 조정 반등이 임시적인 것이고 더욱더 큰 하락이 오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맞춰가지고 여러분들도 대응을 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정말로 올해 안에 비트코인이 크게 오를 수 있다라고 하면은 지금부터 그냥 여유가 되는 대로 조금씩 모아도 나쁘지는 않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짤을 하나 보려고 하는데요. 영국에서 이제 벌어진 축구 경기라고 합니다. 그런데 뒤에 보시면은 크립토컵 2020 비트코인 로고가 보이고 있죠. 뭔지 모르겠어요. 뭔지 모르겠지만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이 암호화폐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길고 긴 하락장을 거쳐서 제 작년에 조금 빛을 봤었고 과연 올해 엄청난 대상승장이 시작될 수 있을 것인지 기대를 가져보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또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딱 보시고 좀 도움이 된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하신 분들께서는 이 광고 영상 시청 처음부터 마무리가 될 때까지 한 편만이라도 꼭 부탁을 전해드립니다. 이 축구 리그 보십시오. 이 광고 받지 않습니까? 얘네들도 광고가 없으면 생명 유지를 못해요. 그 정도로 광고가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전 다음에 또 인사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